상업공간 디자인 6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매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이죠.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사이트 분석, 공간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 컨셉 개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개별 팀별로 봐야죠.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은 매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이에요. 매스 스터디를 진행할 때 이게 뭔가 전체 건축물의 형태를 만드는 것부터 내부까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각 뭐 공간에 따라 또 각 컨셉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뭔가 독특한 뭔가 브랜드의 컨셉이든 전체 공간 프로그램이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반영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다 하면 층별로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층층이 쌓아도 되는데 혹시 새롭게 그 층층이 쌓은 형태에서 뭔가 형태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면 오늘 여러 가지 매스 형성에 대한 내용이 사례로 많이 지금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 참조로 해서 기본 그냥 직육면체 형태로 지금 계획을 했다면 약간 어떻게 변형하면 뭔가 이 브랜드에 맞는 독창적인 형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브랜드의 공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용할 것인지 아무튼 일단 오늘 이제 팀별로 좀 더 함께 스터디를 해보고 이것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매스 스터디의 경우에는 그 대지 형태를 CAD에서 그리고 CAD에서 스케일에 맞게 그 대지 형태를 그린 다음에 적절한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전체 외관 매스 정도는 A안, B안, C안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4명이 한 팀이면 각각 4명이 지금 상태에서 뭔가 매스 스터디를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안을 골라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그것들을 혼합해가지고 4명이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도 거기에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형태, 그냥 반듯하게 직육면체 형태를 만드는 매스 말고 뭔가 더 다양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매스 스터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이제 건축과 인테리어 공간 스터디 오늘은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스 스터디 진행을 해도 돼요. 좀 더 상세한 외관 형태가 나오려면 평면 스터디랑 또 연관 지어져서 조금씩 계속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스 스터디 하다가 또 공간 프로그램상 나는 이 내가 맡은 층은 조금 작아져도 되겠다 하면 좀 작게 해도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커져도 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셉 개발 같은 경우도 매스 스터디 하다가 다시 컨셉 개발로 가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겠다 하면 바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6주인데 색깔은 4주차에 되어 있네요. 지금 6주차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스 계획을 할 때 뭐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마찬가지예요.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하학적인 형태 중에서도 수직 수평의 정방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그리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던 디자인 건축, 모던한 공간 평면도로 보면 그리드 배치라고 하죠. 지금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르꼬르비제의 사보이 주택도 그렇고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나 아니면은 필립 존슨의 건물 다양한 또 이제 모더니즘 건물들이 그리드 이제 뭐 가로 세로 그 그리드를 정하는 크기는
뭐 3 곱하기 3 미터일 수도 있고 뭐 2 곱하기 2 미터일 수도 있고 1 곱하기 1 미터일 수도 있어요. 그리드라는 것은 정해진 뭔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 가로, 세로, 수평, 수직 딱 맞는 90 도로 맞는 그런 그리드로 일정하게 배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벽이나 전체적인 공간의 그 크기 등을 정하는 것이니까 공간의 크기는 그 공간의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드를 활용해서 매스를 잡는 경우도 있다는 것. 지금 서보이 주택 같은 경우는 기둥 형태가 그리드로 된 부분도 있고 약간 그리드의 기둥이 조정이 되어서 좀 더 가까워진 부분도 있죠. 어찌 됐든 기둥 크기는 정사각형 기둥인 경우에는 400 곱하기 400 밀리미터 크기로 하면 되겠어요. 원형 기둥 같은 경우는 600 밀리미터의 지름이면 되고, 기둥 간격은 여러분들이 인제 매스를 잡을 때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4 미터 간격으로 계획을 해도 돼요. 하지만 인제 대부분 4 미터 간격으로 하면 너무 촘촘하게 기둥이 박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4 미터 간격으로 하기도 하지만 작은 주택은 굳이 기둥을 넣지 않아도 벽과 벽 사이에 인제 그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각각의 벽으로만도 각 층의 바닥 슬라브 지지가 가능하죠. 어찌 됐든 기둥은 건물 크기에 따라서 최대 6 미터 간격으로 배치를 해도 돼요. 뭐 한쪽은 4 미터 한쪽은 뭐 지난번에 작년에 한 예로 보면은 예 기둥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4 미터로 하고 어떤 부분은 뭐 6 미터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4 미터, 5 미터, 6 미터, 7 미터, 8 미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둥 간격으로 정해서 해도 됩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하단의 왼편에 있는 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그 직사각형 가로로 긴 이 평면 같은 경우는 비율을 보면 1대 세로가 4 칸이 1 이라고 하면 어 가로 비율은 2.5 비율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저는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지만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뭐 1대 2 비율, 1대 3 비율, 1대 4 비율을 해도 되고 황금 비율을 적용하면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1대 1.618 비율을 적용해서 뭔가 면적의 크기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1대 1.414 비율. 그러니까 뭐 한쪽이 6 미터였으면 6 곱하기 1.414. 1.414는 루트 2 비율이죠. 비례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디자인 책을 찾아보면 루트 2, 루트 3, 뭐 루트 7 뭐 비율 등 루트 비율을 활용하는 비례도 있어요. 그리고 황금 비율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정수비 1대 2대 3 1대 2, 1대 3, 1대 4 이렇게 정수 비례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비례를 가지고 면적을 가로 세로 크기 정해도 되겠습니다. 음 1대 아무튼 루트 2 비례로 해서 어 1 뭐 1.414를 곱해도 되고 루트 3은 1.732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1대 2 비율이 아니라 1대 1.5 비율 뭐 해도 되고 지금 왼쪽에 있는 평면 하단의 왼쪽에 있는 평면처럼 세로 비율이 1 이면 가로 비율은 뭐 2로 해도 되고 2.5로 해도 되고 공간의 적정한 크기에 맞춰서 근데 어정쩡하게 1.35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비례를 어떤 규칙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쪼끔 더 잘 읽힌다는 거죠. 그리고 황금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 '저 비율이 되게 잘 맞다.'라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비례를 적용해서 가로, 세로, 뭐 직사각형 형태를 찾는다 하면 건물의 형태에서도 그 비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오른쪽 상단의 경우는 가로, 세로 일정한 어 크기로 배열이 된 기둥이 보이죠? 그래서 그리드를 활용해서 공간을 만든 것이고요. 하단에 있는 평면도 그리드를 그리고 거기에서 수직 수평의 벽으로 유리 철제 벽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스틸 프레임으로 된 벽이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이 인제 선적인 요소로 평면에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인제 기둥이 동일한 크기로 6 미터 간격으로 배치된 예가 왼쪽 상단에 있죠. 여기서 인제 6 미터 간격이 기본인데 6 미터가 기본인데 공간이 쪼끔 더 확장이 되면서 양쪽에는 2 미터로 된 크기가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은 기둥을 설치를 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평면도로 보면 2 미터 있는데도 기둥을 일부러 설치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단에 X1, X2, X3, X4, X5, X6로 기입되어 있는 도면상의 기호를 보고 '아 기둥이 6개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기둥 표기는 아직 안 되었지만 기둥이 오른쪽 방향 X축 방향으로 왼쪽부터 X1부터 X6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 Y축 방향으로는 아래서부터 우리 XY축 할 때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에서 0,0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Y축도 원점을 기준으로 위쪽 상단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Y축은 Y1, Y2, Y3, Y4, Y5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음 X축, Y축하고 숫자가 써 있는 경우는 그것이 기둥 표기라는 것을 도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매스 스터디 할 때 기둥을 처음부터 표기를 해 주세요. 일단 대지에서 1 미터나 1.5 미터 어 안쪽으로 떨어뜨린 위치에 건물이 최소로 인제 뭔가 최대로 떨어진 크기가 형성이 되겠죠. 더 띄어도 되죠. 건물이 대신 대지 크기보다 작아지는 거지만 작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인제 대지에서 너무 1 미터 너무 이 이내로 좁게 띄어 놓으면 안 되니까 대지 경계선에서 1 미터 또는 1.5 미터 띄어서 최소로 공간을 남겨 놓고 건물을 인제 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건물의 외벽을 만들기 이전에 저렇게 기둥 먼저 우리는 얼마 간격으로 할지 지금 평수는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간 프로그램과 음 컨셉 설정한 것에 따라서 뭔가 약간 연관성이 있으면 인제 전체 건물의 매스에도 그 설정한 컨셉과 공간 프로그램을 반영한 적정한 크기 로 매스 형태를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잡아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정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둥 우리는 뭐 몇 미터 간격으로 할지 가로, 세로 비율이 조금 달라도 됩니다. 가로 비율은 6 미터로 하고 세로 비율은 7 미터, 8 미터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매스를 형성하는 방법은 그리드라고 했고 그리드는 일단은 정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직사각형도 뭔가 하나의 모듈이 될 수 있고 원형, 삼각형, 오각형 등 일정한 형태가 한 유닛이 되어서 그것이 인제
규칙적인 형태가 반복이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모듈이 있는 것 위에 어떤 형태를 생성하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들은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직사각형 형태든 원형이든 삼각형이든 뭐 오각형이든 팔각형이든 그것이 하나의 모듈, 유닛이 돼 가지고 그 안에서 규칙을 형성한 어떤 건축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정사각형 그리드는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하죠. 근데 이 모듈을 활용하는 것은 직사각형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삼각형으로 된 인제 사선적인 형태의 경우에는 마른 목걸로 그 두 개의 각도가 겹쳐진 선에서 뭔가 규칙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 하단의 왼쪽에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형이 하나의 모듈이 돼 가지고 그 주택을 형성한 것이 이것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이죠. 그래서 삼각형, 뭐 오각형 다 가능한데 아무튼 모듈을 활용한 메스 형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적정한 뭔가 비례를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이것은 뭐라고 하나. 처음에는 그리드였는데 그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정형적인 형태가 반복이 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형태인데 그것을 변형해서 약간 비정형적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어 방법으로 들 수 있어요. 그것은 인제 그 정형적인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법에서는 뭐 한쪽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회전시킨다거나 각도를 변형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인제 공간 프로그램상 어떤 것이 뭐 축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축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은 지금 축 공간 축을 변형하여 다양한 공간 형태를 부여한다라는 어 바로 아래 글씨 바로 아래에 있는 사례를 보면 대지 형태에 따라서 어 오른쪽에 사선으로 배치된 메스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동서남북 그 방위에 맞는 형태로 가로로 긴 형태의 메스가 있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인제 건축물의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공간의 축이 대지의 축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역사성이나 도시의 그 형성 과정의 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것,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 일어났던 장소, 그 지점을 대지 축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선을 형성하면 그것이 뭔가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수직수평의 방향 어 뿐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인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대지의 축이라는 거. 그래서 정형성을 변형시켜서 비정형적인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변형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간의 축을 동서남북 방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축을 형성하여 그것이 메스에 반영이 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다음 인제 또 메스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상적인 어떤 특정한 형태 있죠. 예를 들어 꽃이라고 하면 꽃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구상적인 형태인데 그것을 쪼끔 더 단순화하거나 추상화해서 평면으로 발전시키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것이 인제 방법적으로는 운유적인 방법이나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태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르꼬르비제의 롱샹 성당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기도하는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노아의 방주의 방주 형태를 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인제 새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의 수도사의 모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어찌 됐든 다양하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실제로 은유적으로 '아 저 형태는 무엇이야.'라고 알 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음 그런 것이 은유죠. 그래서 어 롱샹 성당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구상적인 특정한 형태를 추상 또는 단순화해서 평면이나 외관에 반영한 사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아래쪽에 있는 템플, 이것도 사원 같은 거죠. 인도 델리에 있는 사원인데 어 불 연꽃 형상을 단순화한 어떤 유추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평면과 그 외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탑 뷰,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모양도 보면 뭔가 연꽃 모양이 인제 수공간과 물이 인제 담겨져 있는 공간과 건물 자체의 형태 모두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뭔가 그 디자인 사례를 보면 뭐 기도하고 뭔가 이제 마주하고 교차하고 인제 깍지를 끼는 이런 손의 형상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간 안에서 쉬는 인제 가구 형태에 반영이 된 것이죠. 이렇게 뭔가 형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유추의 방법이라고 보통은 하고, 왼쪽에 있는 롱샹 성당처럼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좀 더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적인 형태를 추상 또는 단순화 과정을 거쳐서 건축물의 형태에 또는 인테리어 공간 내에 반영하는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쪼끔 더 이제 건축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뭐 브랜드의 특성도 다르고, 또 공간이 지향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또 공간의 컨셉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메스 형태는 뭐 어떤 것부터 그 단서를 찾아서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죠. 어느 것부터 다 시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스 형태, 건축물의 형태는 어 건축물이 놓여지는 대지의 뭔가 조건 있죠. 대지의 조건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메스를 처음에 기본 형태부터 점차 인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게 공간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으로 만들어 가도 돼요. 그리고 인제 공간 프로그램이 다 뭐 층별로 다른데, 어떻게 인제 서로 연합이 되거나 어 변형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공간 프로그램이 이제 실제의 공간 규모, 또 형 메스 형태를 잡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공간 프로그램이 메스 형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메스 형태를 잡다 보면 다시 공간 프로그램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컨셉을 정했잖아요. 컨셉 자체는 브랜드에서 올 수도 있고, 그냥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든 공간 뭐 프로그래밍이든 어디에서 또 컨셉이 시작됐을지 뭐 정확히 뭔가 어디서부터 그 출발점을 더 두는 게 맞는지
뭐 이게 딱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컨셉이란 것도 다양하게 뭔가 트렌드에서도 올 수도 있고 뭐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매스도 뭐 사이트든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이든 컨셉이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고려되어서 어 기본적인 메스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조금 더 여러 번 다듬어지면서 최종 메스 형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뭐 메스 형태가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 여러 개가 뭔가 그 합쳐지고 부가되고 삭제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듬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여러 개가 내부에서도 선형적으로 늘어설 수도 있는데 그게 인제 선형적으로 늘어선 것이 뭔가 서로 뭔가 이게 거리가 떨어지게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선형적인 배치가 있다고 하면 이제 구심점이 되는 원형적인 배치로 공간이 배열이 될 수도 있고 군집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부 진행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찌 됐든 전체 매스는 사이트든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이든 컨셉이든 이 모두가 결합이 되어서든 여러분들이 아무튼 각각 다 고려를 하면서 초기에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인제 형태 생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그 메스 형태를 기본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어 형의 기본 요소는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어 삼각형 또는 오각형, 원형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더 포괄적인 의미의 형의 개념은 형의 요소는 정선 계열, 사선 계열, 만곡 계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정선 계열에는 직선으로 된 그러니까 뭐 수직 수평의 직선으로 된 그 메스 형태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형태들이 다 정선 계열의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트리니어 계열의 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선 계열은 뭔가 각도가 기울어진 계열의 형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림에서 보면 정선 계열이 맨 왼쪽 그리고 사선 계열이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은 커비리니어 해서 곡선으로 된 거 뭐 정원이든 타원이든 자유곡선이든 곡선으로 유연한 곡선으로 된 것들은 다 만곡 계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외부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 형태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팀별로 우리는 어떤 형태가 외부, 내부에 적용되게 할 것인가를 일단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은 층별로 반듯반듯하게 쌓은 정성 계열의 이제 사각형 형태 그것도 돌출되거나 뭔가 돌출되거나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형태도 아니고 층층이 반듯하게 쌓은 형태를 기본 형태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건물의 외관 형태는 직육면체 형태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건축물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컨셉이 새롭게 설정된 뭔가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뭐 외부, 내부를 동일하게 정선 계열, 사선 계열, 만곡 계열 할 수도 있지만 외부, 내부 뭔가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 가지고 뭐 새롭게 보이는 형태로 공간의 형태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의 형태로 시도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늘 봐왔던 공간보다는 '저런 형태도 가능하네.' 하는 형태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인제 정성 계열의 형태. 약간 이거는 컨셉추얼한 인제 어 어떻게 보면은 매스 스터디에서 실제 공간처럼 층층이 쌓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건물의 형태가 외부는 반듯하지만 반듯한 어떤 형태 안에 이렇게 사선지거나 곡선진 형태가 뭔가
아직은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공간의 형태 이미지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제안을 할 수는 있겠죠. 어찌 됐든 내부에서도 정성 계열, 사선 계열, 만국 계열의 선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입체 조형으로 지금 만들어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실용성과 기능성을 더한다고 하면 실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형태를 먼저 건물 외관이든 내부든 정선, 사선, 만국 계열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그 음 컨셉에 맞게, 공간 프로그래밍에 맞게 배치를 할 것이냐 를 정했으면 그 전체 형태를 만드는 공간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뭐 정성 계열의 형태들이 어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가 추가가 되면 부가 된 형태고,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이 형태상 빠져나간다고 하면 삭제가 되는 거고, 사각형 두 개가 교차가 되면, 교차는 뭔가 공통 집합의 공간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교차된 형태는 어떤 건지. 형태를 만들 때 또 중첩이 되는 거는 여러 개가 수직 수평 방향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중첩이 될 수도 있고, 병치는 뭐냐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형태죠. 공간 안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 안에서도 두 개의 비슷한 요소들이 배치가 되면 병치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형태를 조합하는 것들은 부가, 삭제, 교차, 중첩, 병치의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본으로 생성된 형태가 있다고 하면 변형시키는 과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과정에서 이걸 다 하진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나는 큰 메스의 형태는 이렇게 조합을 할 거야. 그다음에는 이렇게 변형을 할 거야. 또 그다음에는 이런 분해 과정을 거칠 거야.' 인제 형태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적인 방법이에요. 변형은 이동시킬 수 있고 회전시킬 수 있고 반사시킬 수 있고 확대 축소, 신장은 한 꼭지점이 늘어나서 약간 사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신장되었다고 하죠. 전단도 마찬가지고요. 구부림은 힘이 인제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주어져서 이제 구부러지는 것이고, 접어 포개 어떤 것인지 알죠? 폴딩 형태죠. 왜곡된 형태 이런 것들이 있죠. 분해는 분절하거나 해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체는 약간 그 사선적으로 아주 되게 불규칙적으로 인제 분할을 하는 것이고, 분절은 약간 규칙성 있게 수직 수평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잘라내는 것을 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조합이나 변형, 분해의 과정을 거치면 그 형태적인 결과가 저렇게 뭔가를 만드니까 대칭이 되었네. 반복이 되었네. 비례를 이루네. 아니면 또는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 되었네. 라는 우리가 형태를 해석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우리 각 팀별로 우리는 어떤 인제 메스 형태로 특징을 줄 것인지 고민을 해 보길 바랍니다. 우선은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인데 좀 길었어요. 우선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